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 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인간 수업, 엄마가 행복해지는 뇌습관, 여러분 강의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참 매주마다 은혜가 있고 교훈이 있고 유익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강좌를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전 강좌를 꼭 한번 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주제가 봤더니요, 참 네. 이게 또 마음에 와닿아요. 네. 마음을 읽는 눈치 눈치, 코치. 코치. 네. 야, 어떻게 제목을 재미있게 정하셨는데 네. 눈치 네. 코치. 네, 네. 우리 한번 코치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 눈이 참 희한한 게요. 예. 이 뇌가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우리 신체 중에서 눈밖에 없어요. 야, 잠깐만요. 네. 뇌가 있는데 네. 뇌는 안에 있잖아요. 머리 안에 안에. 있죠. 근데 네. 뇌가 지금 밖으로 나와 있는 게 눈이다. 그렇죠. 오. 지금 우리가 보통 지느러미, 달팽이 지느러미 이렇게 밖으로 나오듯이 예. 그 지느러미 쪽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게 눈이에요. 오. 그러면 코나 입이나 귀는 다 시신경을 통해 신경을 통해서 연결돼 있는데 예. 눈은 바로 뇌가 바깥까지 나와 있잖아요. 오. 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빠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잘 안 보이면 시력이 나쁘다. 또 잘 보이면 시력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눈이 잘 보이냐 안 보이냐 이것만 눈이 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 사실은 어쩌면 이거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아니 눈이 보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더 큰 역할이 어떤 네, 거예요? 이런 시력적인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예. 못 보는 게 있어요. 어. 어떤 사람이 눈치가 없는 사람. 눈치가 아. 없는 사람은 시력이 2.0이라고 해도 예. 못 보는데 뭘 보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마음을 보는 겁니다. 야, 그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 네. 마음의 파도, 그렇죠. 마음의 그런 웨이브를 네. 우리가 좀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인다는 거죠. 네, 내가 아는 교수가 맨날 어릴 때 아버지가 그랬대요. 난 다 보고 있다. 안 보면서도 다 보고 있다. 그게 항상 뭘 하다가도 다 보고 있다. 아버지 때문에 어떤 일 하다가도 맨날 움찔했다는 거예요. 예. 그 본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내가 눈으로 널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면 네가 거짓말해나 네 눈 보면 다 알아. 이런 뜻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을 다 본다는 거죠. 오늘 주제는 시력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이것을 우리가 눈치라고 얘기를 해요. 시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 우리의 뇌와 연결된 이 눈을 통해서 눈치. 그러면 오늘 저희는 코치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네네. 어떻게 코치를 해드리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 눈치가 그러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예. 자, 이런 애가 있죠. 자,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이제 엄마가 화가 나요. 네. 너 이리 와. 그리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한 대 맞았어. 끝까지 그냥 입 다물고 있어. 그럼 한 2대 맞아요? 그만 맞아요. 한 대 더 맞죠. 한 대 더 맞죠. 근데 와서 엄마 잘못해서 막 애교를 막 떨면 한 대 맞을 것도 안 맞아. 이야. 그죠? 왜? 얘는 엄마가 화가 났다는 걸 알아요. 아니까 어떻게 엄마가 화가 풀어지는지를 알아. 그렇죠. 근데 얘는 시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엄마 눈을 보고 알아. 엄마가 바깥에서 엄청 기분 나빠 들어왔어. 화가 먼저 막 열나서 들어왔어요. 그 눈치 있는 애는 어떨까요? 눈치 있는 애는 평상시 안 하던 짓 하는 거야. 방에 얼른 들어가서 막 책을 읽고 크게 엄마 들으라고 막 책 읽어. 근데 저는 이거를 정말 우리의 자녀들 통해서 정말 봤기 때문에 너무 그 모습이 네. 정말 재미있었어요. 정말. 그리고 막 괜히 설거지 한다고 막 설거지통 올라가서 막 손을 막 덜그럭거려. 엄마 기분 나빠 들어왔거든. 네. 눈치 없는 애는 아. 쫓아다니면 더 잔소리해. 엄마 왜 이제 들어왔어? 그렇죠. 뭐 맛있는 거 사줘. 그러다 한 대 맞아. 그거 왜 때려? 그러고 대들다가 또 한 대 맞아. 야. 어려서부터 눈치 있는 행동을 만들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는 그 눈치 바꾸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눈치 없다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세월아 내월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은 몰라요. 주변 사람이 갑갑한 거지 답답한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그거를. 그렇죠. 좀 행동이 느릴 때가 예, 있죠. 본인이 세월아 내월아는 알면 바꾸죠. 근데 본인은 안 급해요. 주변 사람이 급한 거지. 내가 눈치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지 나는 몰라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못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바꿀 수 있을 때 바꾸는 건데 눈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눈치 없는 사람은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자, 내가
저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는지만 알면 빨리 대처가 되는데 예. 미워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미워? 그러니까 엄마한테 와서 말하니까 엄마 이상해 애들이 나만 미워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른 애는 왜 미워하는지 알고 얼른 그 해결점을 찾아요. 엄마 왜 선생님이 나만 미워하지? 이거예요. 아빠 왜 나만 미워해? 엄마 왜 나만 미워해? 자, 이거 많이 듣죠? 이런 아이들이 왜 엄마 나만 미워해? 라고 하느냐? 엄마 마음을 읽어서 못 읽어서? 못 읽잖아요. 읽어서. 엄마가 아이 둘 키우는데 어떻게 저만 미워해? 누구 생각이야? 지 생각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눈치가 없으면 세상을 살면서 어른이 되면서 많은 사회생활을 할 때 지장도 있지만 청소년 때는 인간 관계에서 아이가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고 아이들과 관계에서 왜 틀어지는지를 혹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아이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집에서 엄마 아빠의 마음, 동생, 가족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아이는 매일 만나는 가족의 마음도 읽지 못하는 애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읽는다는 건 우리가 그전 시간에 했죠. 공감. 공감은 상대를 들어주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눈치가 없는 애다 그러면 이 앞에 모든 강의들이 이게 다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 앞에 것 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는 사람 눈을 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힘. 내가 너 다 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예. 다 아는데 어느 쪽으로?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자, 이걸 나쁜 쪽으로 다 읽는 사람을 우리가 고단히 사기꾼 그래요. 그렇죠. 사기꾼 마음 잘 읽잖아요. 읽어서 그 사람 마음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본 습관과 함께 눈치를 좋게 만드는 아이들이 결국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박사님이 눈치 얘기를 하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눈치란 게 그 눈치하고는 달라요. 그거 다른 거예요? 예, 그거는 혼날까 안 볼까 이렇게 막 그런 주눅 드는 거. 거고 예. 이거는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을 읽어서 거기에 빨리 대처하는 거예요. 대처하는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눈치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는 세 개예요. 눈으로 보는 거, 그다음에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읽어서 행동하는 거, 예. 그다음에 주눅 들어서 슬금슬금 눈치 보는 거. 예,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슬금슬금은 아니고 그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거. 그렇죠. 눈치를 봐서 내가 뭘 도와줄까? 그렇죠. 다가가는 거. 제가 나를 어떻게 할까봐 주눅 들고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를 다가갈 수 있는 이 눈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전혀 다른 겁니다. 이야. 네. 여러분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그 부분들 사실은 이 눈치 교육이 운의 교육이다? 뭐 그런 말이 그렇죠. 네. 전두엽에 전두엽 운에 해당되는 이런 쪽에 있다고 되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 눈치하는 것도 눈치가 개발되는 시기도 이게 다 민감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9살 이전에 가장 왕성하게 유아교육부터 9살 요 때가 가장 왕성하게 발달이 되고 그 이유도 물론 발달은 돼요. 그러나 민감기는 가장 왕성하게 발달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주변에 예. 혹시 눈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 중에서 혹시 눈치 없는 사람이 좀 덜 있는 사람, 더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눈치 없는 사람이 슬금슬금 눈치 보냐고 안 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죠. 그래서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적 피해를 많이 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상처되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하지 마. 왜 그 말하면 저 사람 상처받아.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그다음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기 혼자만 아주 좋은 거 비싼 거 먹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은 싼 거 먹는데 비싼 거 먹으면서 같이 먹을 때 그러면서도 좀 같이 먹으라고 하면 좋은데. 함께 먹어야 되는데 자기 거 혼자 자기만 먹어요. 예? 그러면서 왜 나만 미워해?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럼 나머지 세 사람은 어이가 없잖아요. 같이 갔는데 같이 먹어야 되는데 혼자만 비싼 거 혼자 갖다 놓고 먹어. 그렇죠. 어이가 없죠. 그럼 먹어서 맛이 아니라 마음 상하죠. 근데 얘는 그 마음 상한 걸 못 봐. 왜? 눈치가 없어서. 그럼 뭐라 그래요? 니들 이상하다? 왜 나를 니네들 이상한 눈으로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원만한 사회생활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안 되는 거죠. 힘들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앞에서는 그러다가 뒤에서 욕을 하지만 나는 왜 쟤들이 나만 미워하지? 그거를 모르니까 얼마나 본인은 또 본인대로 스트레스가 많이 받겠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 눈치는 어떻게 해야 좋아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네. 이 부분 중요한 거죠. 자, 눈치가 없는 사람이 이제 내 머릿속에 그려졌어. 예. 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 잘 됐다. 우리 남편 눈치 없는데 바꿔야지. 우리 아들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을 내가 말해서 못 바꾼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눈치가 없는 사람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자, 그럼 눈치가 없을 때 눈치 있는 사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눈치는 어떻게 할 때 좋아지냐면 무슨 훈련을 할 때 뭐 공부할 때 이럴 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눈을 볼 때. 눈을 볼 때 좋아져요? 그렇죠. 오. 눈치는 눈을 볼 때. 와. 네, 그래서 유아 교육이 어떻게 보면 눈치 올라가는 교육이에요. 어. 그래서 영역별 놀이 수업 그래요. 놀면서 눈을 보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단순하게 외아들 형제 한 명인 아이와 5명인 집안은 누가 더 눈치가 좋을까요? 5명이 그렇죠. 왜? 많은 사람하고 눈을 보고 놀을 기회가 있으니까 당연히 형제가 5명인 사람이 3사람이 한 명보다는 눈치가 많죠. 그렇죠. 그거는 눈을 봐서.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자, 형제가 4명이 있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늦둥이를 하나 낳았어. 예. 늦둥이 하나 낳았어. 그러니까 온 식구가 얘하고 소통이 좀 얘는 하나니까 전체가 얘를 다 봐주잖아요. 눈을. 그럼 얘가 눈치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 것 안 같은데. 좋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치는 내가 봐야 돼.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가 봐야 돼. 다른 사람을 봐야 돼요. 늦둥이 하나 나서 너무 이뻐서 형제들 3명이 늦둥이만 온 식구가 보죠. 내를 쳐다보면 다 보잖아요. 눈을. 예. 근데 얘는 눈치가 점점 없어져. 내가 봐야 되는 거구나. 네, 다 나만 봐니까 눈치가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보도록 유도를 하면 눈치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애는 하나라도 눈치가 없겠다. 괜찮아요. 애가 나를 보도록 유도하면 되죠. 오. 근데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할머니도 바라보고 할아버지도 바라보고 엄마 아빠 바라보고 있으니까 눈치가 없는 거죠. 와. 그러니까 눈치는 내가 상대를 바라볼 때 눈치라고 하는 수치가 점점점 올라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야. 오늘 정말 짧은 팁인데 네.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다가오는데. 그렇죠. 박사님.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치가 없는 애들은 어디 가면 어울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어울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과 어울리도록 하는데 지난번 몇 편에도 왜 간섭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도록 놔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눈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쟤들이 왜 나하고 안 놀아줄까? 바로 엄마한테 일르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형제들이 4명이면 내가 어떻게 저걸 하나를 더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형한테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게임하면 이길 수 있을까? 자, 이런 고민을 혼자 하면서 눈치가 좋아지는 거죠. 근데 작은 애는 하나다. 그럼 그럴 겨울이 없잖아. 그냥 져주고 다 갖다 주고 다 해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1명도 괜찮고 2명도 괜찮은데 제가 이제 어떤 컬럼에 셋보다 하나가 어렵다 이런 글을 써놨어요. 셋보다 하나가 어렵다. 어렵다. 애 키우는 게. 예. 셋은 잘만 교육의 원리만 알면 큰 애만 잘 가르쳐 놓으면 자기들끼리 서열을 정하고 자기들끼리 질서가 할 일을 있고. 착착착 돌아가면서 형이 동생 보고 동생 챙기고 잘 돌아가요. 하나는 엄마 아빠가 챙겨야 돼. 훨씬 더 어렵고 기준이 없어. 큰 애부터 둘째째 기준에는 기준이 없어요.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인 아이들이 되게 눈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외아들이나 독자가 눈치 없다 그러죠. 외아들이나 독자라서 눈치 없는 게 아니라 너무 귀해서 온 식구가 얘만 바라봐서 눈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치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반드시 만들어지는 게 눈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네. 마음을 읽어내는 이 눈치에 대한 코치 지금 잘 듣고 계시죠? 네. 박사님 시간이 지금 후딱 갔어요. 네네. 우리 그렇군요. 박사님께서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눈치는 어떻게 하냐?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훨씬 더 큰 힘이 되겠죠. 그래서 예. 아이를 바라보면서 누구야 엄마 좀 도와줄래? 누구 좀 도와줄래? 이렇게 눈을 보고 항상 부탁을 해서 얘가 뭘 도와줘야 되지?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훈련을 한번 시켜보시면 눈치는 반드시 후천적이니까 기능이에요. 기능은 무조건 좋아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좋아질 줄 믿고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인간 수업 영상 오늘 링크 꼭 공유 한번 하시고 다시 보시면 좋겠고요.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2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복된 금요일 아침 인간 수업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